7월 1일 장전 시간입니다. 자, 7월 첫 거래 국내 증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후폭풍이 어디까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TV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테마주인 방위산업, 에너지 관련 테마가 상승했다면 바이든 대통령 테마주인 퍼스톨라, 넥스에라, 플러그 파워, 넥스에라, 신재생 관련 테마주들은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업종들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 목표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리스크는 있지만은 결국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시장의 지수를 책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루가 이어지겠다. 결론적으로는 지난주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상승했고요. MSCI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채금리랑 달러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 지표가 너무 그냥 긍정적인 면 반, 부정적인 면 반이에요. 사실 긍정적인 면들은 대형주에 쏠려 있고 부정적인 면은 중소형주에 쏠렸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에 대한 결국 일정 자체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 시장을 보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 돌려버릴 수 있는 재료가 있기보다는 그냥 대형주 강세, 코스피 강세, 코스닥 약세,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중소형주 코스닥을 손절하고 좀 수급이 강한 대형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그 중소형주 업종들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강력한 모멘텀, 금리 인하까지 좀 버텨보든지, 요 두 종류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 대형주 장세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빠른 리밸런싱을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가장 많은 수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구중에 전체적인 수급의 80%가 반도체, 삼성전자, SK한테 쏠렸어요. 삼성전자의 목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0만 5천 원입니다. 평균 목표가가. 평균이 시체고가 12만 5천 원이에요.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주가 단위가 50%가 위에 상단에 걸쳐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의 상승 흐름 때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죠. 이게 좀 이 소형주들의 악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5조 원, 마이너스 5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만 벌써 7조 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갑자기 파는 것도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25조로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매수 규모가 이 년이 지나갈수록 매도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지금 금투세 이슈도 있고, 여기에 공매도 재개 이슈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은 리스크들이 시장에서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외부 증시로 이탈해 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소형주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 선택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게 수치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말로만 계속 코스닥이 어렵습니다, 중소형주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조절은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죠. 제가 중간정시 때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든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이런 당분간 미국에서의 재정 악화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을 찍어내는 두 대통령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찍어낸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계속적으로 월가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네,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독립기념일로 하루는 조기 폐장, 하루는 휴장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증시도 연휴가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시는 이번 주에도 좀 높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 플러스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조류독감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류독감 관련된 테마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여름에 코로나가 나온다는 거는 겨울 되면 확산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조금씩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란 좀 중동 리스크가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랑 지금 레바논이랑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헤즈볼라가 또 이란에 공격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랑 계속 전면전이 되고 있는데, 이란이 너희들 계속, 헤즈볼라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에, 계속 이 반군이랑 싸우면은, 우리 전면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해운우님, 정유 관련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밑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중환뉴스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테무, 알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다가 이게 확대시키면서 계속 중저가 제품들을 전 세계적으로 밀어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재구털이 하듯이 무슨. 그것 때문에 지금 운송할 배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물품들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중국에서 다른 시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운임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정유 배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운임비도 계속 희망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해운 운임비 올라가기 때문에 물류, 정유 관련 테마주 추가적인 단력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엔화 관련된 내용도 좀 중간 뉴스 때 말씀드렸는데, 최소 이제 110 엔화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엔화가, 엔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 하락은, 계속 하방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환율이, 엔화 같은 경우는 170엔,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1410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1410원. 끔찍합니다, 벌써. 그래서, 이 달러 강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저출산 컨트롤 타워를, 계속적으로 지금 합병을 시키고 있죠. 예, 합병을 시키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또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인구 소멸로 직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 좀 체크해 보시면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출산 관련 테마에서 제가 이거 뜯어보니까 계속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것도 전부 엔젤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아 제품인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난임 지원이라든가 정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난임 지원 관련 테마주 제가 정리를 좀 잘 해놨는데 계속 뜯어온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돈 주는 거, 뭐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밖에 없는데 난임 지원이 조금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뭐 뉴욕 증시 업종도 보시면은 이번에 나이키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중국 쪽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다른 이 라이벌리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도 좀 나이키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 쪽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론 머스크가 맨날 중국 날아가고 팀 쿡이 맨날 중국 날아가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이 아직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중국이랑 인도 시장을 제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인도 시장은 중국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GDP가 그렇고. 인도인들은 아이폰을 못 사, 나이키를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도 시장이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소식,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소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보시면 일정이 굉장히 많죠. 일정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잠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는데 26살도 받고 있어요. 입사한 지 3년차까지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뭐 인도 IPO도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희망퇴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악재로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목표가를 하향시키는 업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 서머레를 앞두고 목표가 하향되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향되고 있다는 거는
속된 말로 X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된 주식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인 일정 뭐 홍콩 증시 휴장을 제외하고는 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 TV 토론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좀 개별 장세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